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차기 주자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 그동안 여론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한동훈을 이렇게 축으로 3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꼭 3강이라기보다는 3명인데요. 한동훈 플러스 홍준표, 오세훈 요 3명이죠. 요 3명이 이제 여론조사에 항상 포함이 되는 3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파에서는요, 이들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 이제 김문수가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국민적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그동안 잘 몰랐던 사람들,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진가, 그 속을, 정체성을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김문수야말로 이제 진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이제 여론조사에 이름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이제 그게 최대 이제 관건입니다. 거기에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 3인,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항상 이름이 올라가는, 그 반열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걸로는 이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김문수에게는 가장 큰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죽 뭐랄까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이런 말도 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우파 운동권에서 가장 큰 손은 정광훈 목사 같습니다. 자금력이라든가 동원력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큰 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어쨌거나 영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뭐 자유일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차제에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세우시지 그냥. 지금 김어준이는 꽃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세웠잖아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일보에서도 돈이 좀 들더라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야 됩니다. 의뢰해가지고요. 그게 김문수를 콕 집어넣어서 뭔가 김문수의 지지율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멸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좋아도 지지율 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대선 주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의 현재 지지율은 0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 없는데 그냥 뭐 0이지 뭐 그건. 그래서 말이죠. 가장 문제가 요거예요. 김문수의 지금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본인이 대권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뭐 이 시점에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김문수 본인도 과거에 그 신화 같은 젊은 시절부터 쭉 그 이야기를 보면요. 권력 의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세상을,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큰 꿈과 야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거기다가 얼마나 또 청렴합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를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애국 자유 우파 보수의 그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사실상 2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총선도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이 사실 좀 딸립니다. 많이 딸립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자신의 그 노선이랄까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군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지금 일각에서는요, 홍준표 아니면 오세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밀 수 있는 인물은 그 둘 중에 한 명이다 이러는데, 물론 뭐 그것도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고 충분히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승부수가 될 것인가, 이기는 카드가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수랑설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생각과는 달리 소위 이제 이념에 기반해 가지고 자유 보수 애국 우파라고 하는 이쪽 세력에서는 지금 띄우고 싶은 인물이 단연 1순위가 이제 김문수 아닙니까? 특히 우파 유튜브 안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입니다. 우파 유튜브들끼리 여론조사 해놓은 거 보십시오. 물론 인터넷 여론조사지만 김문수가 압도적 1위입니다. 뭐 거의 혼자 60% 70% 나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기준으로는 김문수가 왕인데, 킹인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제도권화된 어떤 그 언론 미디어와 이 궁합이 안 좋아요.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화끈한 발언을 한 정치인입니다.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완전 사실주의에 입각한 현실적 이야기를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그 연장선에서 어떤 정치적 모색을 하는 게 이제 이 김문수입니다. 저는 김문수의 시간이 과연 올 수 있는가? 와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요, 나라가 정말 큰일 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근현대사 중에 대부분 이 왜곡된, 날조된, 추작된 그런 역사가 너무도 많아요. 그 역사에 따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악당이거든요. 그냥 독재자야.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5.18 관련해서 무슨 영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막 교전하면서 정조준 해가지고 막 시대를 향해서 발표하고 이런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16 혁명 관련한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것도 보면요, 당시 이제 군끼리 막 충돌하는 듯한 그런 어떤 영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총을 막 쏘고, 그래서 사람이 막 죽고 그런다고. 근데 그 전부 왜곡이고 날조고 거짓말이거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5.16 같은 경우에는 무혈 쿠데타였어요. 무혈 쿠데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너무도 스무스하게 잘 진행된 혁명이었었죠. 세계 군부 쿠데타 중에 그렇게 매끈하게 그냥 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완수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니까요. 그냥 서로 그냥 죽자 서서 쏘고 한 거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는 그게 나타나거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걸 영화나 드라마로 보지 않고 진짜로 아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선동, 여론 선동, 왜곡, 조작, 날조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들 이제 사인은 그게 악당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은 단연 우뚝한 존재, 악마화되어 있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밑에 위치합니다. 악당, 악마. 일은 잘했지만, 능력은 있었지만, 독재자다, 잔인하다, 뭐 그러면서 그냥 악당으로 만들어 놨죠. 이런 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기 뿌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다 안 됩니다. 이분들은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제한적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이지 그래도 박정희 뭐 동상도 세우고 뭐 공원도 만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인정해주고 싶지만, 그분은 기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YS에 가까운 어떤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 범보수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세가 있겠지만, 자유, 보수, 애국, 우파 이쪽에서는 맞지 않죠. 그 코드가 안 맞습니다. 오세훈은 뭐 더 하고요. 거기는 더 왼쪽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봐야 되고, 한동훈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도 그냥 그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못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역사, 지금 좌파 주도한 그 좌파 사관을 아마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동훈은 제가 볼 때. 그래서 거기는 전혀 기대 무망. 유승민도 뭐 기대 무망 안 돼. 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그런 어떤 그 용기를 가진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비전과 용기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모두 갖춘 인물이 김문수입니다. 사실은 이걸 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은 비로소 정상화되고 안정화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문수 같은 그런 청렴한 사람이 있습니까? 흔히 한동훈 지지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동훈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뭐 이름 대보세요 그러는데, 김문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되는지.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하고 김문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게 부정한 돈으로 축제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동훈은요, 그동안 저들 좌파들이 심하게 검증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네거티브 재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본인도 그렇지만 부인 처가들, 처가 쪽, 그리고 본인의 직계 가족들, 그 뭐 부친 뭐 그런 연장선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거기도 그런 면에서 안전빵은요 한동훈이 아니에요. 진짜 안전빵은 청렴하면서도 털 것 없는 인물은 김문수 정도입니다. 김문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로 옛날 좌익적 어떤 그런 운동권 시절에 그 이야기를 갖고 여기 이제 우파로 전향하면서 아직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전에 이야기들로 이제 까는 거는 있을 겁니다. 봐라 말이야, 김문수도 박근혜 깠다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김문수는 그 당시 자기도 그랬어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다.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 어느 순간 그게 조작이고 과장된 왜곡이었다라는 걸 알고부터 그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를 주장한 사람이 김문수거든요. 그래서 김문수에 대한 음해들은 대부분 근거가 약합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갖고 다시 덜추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부가 사실은 보더라도 그 부인도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청렴 그 자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쫙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청백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 면에서도 김문수는 그야말로 경기도지사 2번, 국회의원 3번을 했습니다만 경기지사 중에 가장 잘했다 그러더라고, 김문수가. 뭐 판교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지역 개발을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장이 경기도로 다 몰려 들어갔죠. 사실 우리나라는 경기도만 그렇게 좋은 입지 여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내려가면 충남에서도 충분히 그런 입지 여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로 다 몰려들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장은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그거 사실 김문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도 출중한 거야, 김문수가. 나이가 조금 많다라는 게 유일한 어쩌면 흠일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에 그건 어쩌면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자, 김문수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족보를 바로세운다. 역사를 바로세운다. 나라를 정상화한다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용기, 그 면에서도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서사 스토리라 그러죠. 과거. 그 과거 이야기에 있어서도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권 안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김문수하고 이야기를 과거 갖고 견뎌볼 사람이 없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 반대를 주장하면서 정학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 가고 나서는 운동권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운동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노동운동의 전설이 됐죠. 노조를 만들고, 전태일 하면요. 전태일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김문수입니다. 전태일 기념재단의 핵심 보직이 바로 사무국장이었는데 초대 사무국장이 김문수라니까요. 그래서 한때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우러러 봤던 사람이 김문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도 존경했다 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모든 게 용기, 카리스마, 돌파력, 추진력, 그리고 이 번뜩이는 기지 다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우상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유시민까지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나중에 물론 경기도지사를 놓고 둘이 이제 대결했습니다만 그때 유시민이 떨어졌죠. 그 당시 유시민 지지자들 많았잖아요. 유빠들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개딸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김문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뒷조사를 엄청나게 했겠지. 그런데 나오는 게 없다는 거야. 나오는 게. 2번째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요. 이미 한 번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털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게 없는 거야. 집안도 별 부자도 아니고 뭐 가난하게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사실은요. 여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강 카드가 맞을 겁니다. 서사 그러는데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엄청난 서사들 이거 다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과거의 전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사람이 우파로 완전히 전향한 겁니다. 자기가 어느 시점 젊을 때 우물안 깨구리였던 것 같다.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외국에 나가봤더니 전부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더라. 삼성 이야기를 하더라. LG 이야기를 하더라. 현대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걸 보고요. 뭐 천지개벽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황골탈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파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전향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사이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에요. 오죽했으면 저들이 거구라고 하겠습니까? 김문수를. 자, 이런 사람을 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은요. 여론조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현재 조중동은요. 김문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혀 거론 안 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다시 부활해서 큰 어떤 힘을 갖는 걸 극도로 경계할 것으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핵심 주체는 바로 조중동입니다.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소위 종편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매체들이 주동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김문수는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게 뭡니까?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은 본인이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거 다 그냥 창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 입으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이라면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거나 김문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 요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자 이렇게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계승할 수 있다라는 것, 그야말로 보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YS 키즈 중에 한 명이에요. YS 키즈 하면 그 유명한 뭐 손학규도 있고요. 뭐 이게 여기 이제 김문수도 있고 많습니다. 쟁쟁한 사람들 아주 많아요. YS는 본인은 뭐 그래도 그 주변에 어쨌거나 거목들이 많이 자라났죠. 그 중에서 뭐 대통령도 몇 명 나왔습니다. 이명박도 YS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노무현도 YS계, 원래는 YS계였었고, 그 문재인도 범 YS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고요. 조국이도 요즘은 자기가 어쩌면은 자기의 정치적 대부는 YS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YS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우파도 아닌 사람이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 보수 정치 지형위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인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물들이 그 아래서 태어났던 거죠. 나타났던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가는 길과 달랐던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YS를 일러서 이제 이 우파 세력을 망친 어떤 그런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죠. 자 그런 정도 이제 어쨌거나 역사적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전두환이라든가 저기 노태우까지는 제가 뭐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김문수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다 계승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도 한때 말이죠. MB가 대통령이 될 무렵에서는 또 그 MB계에도 들어갑니다. 범 MB계.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게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건적으로 완벽하다. 그리고 본인이 벌써 수도권에서도 나이가 좀 있지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잘했다. 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통해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중심에서는 김문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TK 영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질, 조건,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하나, 제도권 주요 미디어가 거론을 안 해준다라는 것,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김문수 뉴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저는 김문수의 시대가 이걸 다 뚫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 이제 역대 대통령의 사진들인데요. 여기에 김문수 사진도 여기 포함이 될 것인가. 가장 어쨌거나 조건적, 환경적으로는 근접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걸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파 애국 자유 세력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김문수가 지금 뜰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환경 조건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이 김문수가 좋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원희룡이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나름대로 뭐 타당한 이유는 되지만 그분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어떤 시대적 요청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뭡니다. 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순서는 그 다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거나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구독,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